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커뮤니티 개발자이자 마이스큐 대표 박종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클라우드 바리스타 AI 에이전트입니다. 아까 강동재 리더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조금 더 이제 상세한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깜짝 이벤트가 있는데 아까 보여드린 클라우드 바리스타 AI 에이전트가 그 동영상으로 돼 있어가지고 조금 또 뭐 좀 못 믿겠다. 뭐 이러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보여드리면서 해야 돼가지고 지금 잠깐 세팅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AI가 이게 좀 비결정적이기 때문에 얘가 잘 할지 못할지 저도 잘 이제 모르지만 거의 뭐 99%잘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제를 보여드릴 거고요. 이제 여기 실제 지금 클라우드 바리스타 AI 에이전트에 지금 접속을 한 상황이고 로그인을 지금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전에 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AI 에이전트 AI가 지금 챗 GPT가 이번 달 11월 30일이면은 딱 만으로 2년이 되거든요. 나온 지 지금 2년밖에 안 됐는데 그 2년 사이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있었던 일을 설명드리면서 제가 이거 만들면서 뭐 깜짝 놀란 일이 있는데, 그거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제 마치 웹이라든가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 이런 어떤 혁명적인 일이라고 저는 느껴지는데요. 웹 또는 뭐 스마트폰 또는 비트코인 같은 그런 놀라운 사건들처럼 이게 다가오더라고요. 이게 만들면서도 저 자신도 좀 놀랐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정말 많이 보시게 될 건데, 클라우드 바리스타에서 이걸 최초로 또 적용을 했다는 게 또 의미가 깊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걸 보시면서 어떻게 보면 되게 행운의 시간이지 않을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좀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이제 믿습니다. 뭔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제가 이제 뭐를 만들 거냐면은 AI 에이전트에게 오늘 깜짝 경품 추첨 앱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한 분 선정해 가지고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정말 잘 만들어질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컨퍼런스 참석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품 추첨 앱을 만들어 주세요. 제목은 클라우드 바리스타 경품 추첨으로 해주세요. 추첨 번호 범위 설정 기능과 리셋 기능을 제공해 주세요. 번호 추첨 시 애니메이션 효과를 제공하고 추첨된 번호는 목록으로 크게 보여주세요. 카지노 스타일로 재미있게 만들어주세요. 이게 좀 이제 기능이 복잡하면 요구사항을 많이 좀 얘기를 해줘야 되더라고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객님, 먼저 말씀하신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개발 계획을 작성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요구사항을 AI가 분석을 해가지고 개발 계획이랑 이제 지금 보면은 이제 코드를 또 막 작성하고 있죠. 코드 작성하고 어느 클라우드에 할지 클라우드 바리스타의 기능을 이용해서 이제 클라우드도 선정을 하고요. 코드를 자기가 지금 실제 알아서 하는 겁니다. 네, 지금 이제 배포 어디에 할지 요 지금 코드 작성하고 나서 또 이제 그것도 선정할 텐데 클라우드 바리스타의 정보를 이용해서 배포 장소도 아마 이제 조금 있으면은 나올 건데 AWS EU의 웨스트 원 지역에 이제 우분투에 설치하기로 얘가 결정을 했네요. 사용자 요구사항을 분석한 결과 컨퍼런스 참석자를 위한 경품 추첨 웹앱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이 앱은 클라우드 바리스타 경품 추첨이라는 제목으로 제작되며 카지노 스타일의 재미있는 디자인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추천 번호 범위 설정, 리셋 기능,
번호 추첨 시 애니메이션 효과, 그리고 추첨된 번호를 크게 보여주는 목록 표시가 포함됩니다. 웹 앱 개발에는 클라우드 바리스타를 이용해서 가상 머신 1대를 생성했습니다. 다음은 앱 배포를 시작합니다. 네, 이게 설명하다가 이미 이제 만들어가지고 다음 설명 시작하고 실제 앱을 이제 배포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EU 유럽에 있는 VM에 지금 자동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앱 하나 만드는데 한 3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요구사항 넣고 VM도 만들어야 되고 앱도 설치도 하고 그냥 3분 정도 만에 이게 앱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비용은 뭐 얼마 한 300원에서 500원 정도면은 앱을 하나 만든다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객님, 요청하신 작업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위에 링크를 클릭하고 웹앱에 접속해 주세요. 네, 이제 앱을 만들었는데요. 문제는 이게 앱이 이제 돼야 되는 거겠죠. 네. 저도 뭐가 나올지 저도 모릅니다. 네. 얘가 만들어준 대로 개발자니까. 일단 뭐가 나오긴 한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추천 번호를 입력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얘가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최대 52명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맥스 52 이렇게 넣고요. 이제 뭐 리셋 이렇게 해야겠죠? 그럼 리셋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이제 제가 추첨하기를 눌러서 당첨되시는 번호에게 이제 경품을 드리겠습니다. 경품은 정영 책임님께서 드리겠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번호표이고 여기에 당첨이 됐다고 행사 종료 후에 기회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깜짝 이벤트로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 누르고 싶습니다. 셋, 둘, 하나 해주시면 제가 누르겠습니다. 자, 같이 하시죠. 셋, 둘, 하나, 추첨. 바로 나오네요. 24번. 24번 계신가요? 24번? 자리 안 계십니다. 다시. 그러면 셋, 둘, 하나, 다시. 셋, 둘, 하나. 오, 40번. 40번. 네. 축하드립니다. 네, 앞쪽으로 오셔서 받아가세요. 정말 AI를 하다 보니까 희한한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순서는 배경, 문제 및 해결 방안, 시스템 구조 및 처리 흐름, 비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말로 세상을 움직이는 시대가 되었죠. 지난 10월 그 테슬라 주주들도 많이들 계실 거라고 믿는데 그 테슬라에서 로봇 택시를 발표를 했죠. 거기에 나온 이제 왼쪽에 보니까 사이버 캡이라는 택시인데 이 택시에는 운전대도 없고 악셀도 없고 브레이크도 없어요. 사람이 타고 목적지만 얘기하면 데려다 줍니다. 심지어 이 택시를 한 대 사면 자기가 안 탈 때는 택시 돈 좀 벌어와 이러면 얘가 나와가지고 이제 돈을 벌어오기까지도 합니다. 아직 이제 나오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이런 게 세상에 나온다면 정말 놀랍겠죠. 마찬가지로 이 클라우드 바리스타 AI 에이전트도 앱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앱을 만들어주고 VM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만들어줍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클라우드를 만들 때 보통 GUI를 통해서 만들든 CLI로 만들든 API로 만드는데 여기는 그게 없습니다. 말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말로 세상 움직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물론 과거에도 또는 현재에도 이 권력자들은 말로 세상을 움직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는 AI 기술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일반인들도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말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시대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가 이 권력의 민주화를 가져다 준다. 이렇게 좀 거창하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게 이런 거 AI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를 처음 발견한 게 2023년도 초인데요. 그 안드레이 카파시라고 오픈 AI 개발자인데 지금 이제 회사를 나왔지만 이 사람이 더 핫티스트 뉴 프로그래밍 랭귀지즈 잉글리시라고 해가지고 말로 프로그램 짤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유명해졌는데 이게 그 LLM을 만들 때 원래 이걸 의도한 건 아니에요. 의도한 건 아닌데 이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 그 이유,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023년 초에 제가 에이전트 이걸 만들어 봤는데 뭐냐면 커피숍 바리스타인데 커피 주문도 받고 고객 응대도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역할, 우리 카페 이름은 오픈 카페야. 너는 커피 주문을 받고 만들어주는 바리스타야. 그 다음에 커피 메뉴, 아메리카노 가격, 카페라떼 가격 이렇게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로 주문 중, 주문 완료라는 이 메시지 포맷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렇게 하고 이 프롬프트를 주면서 이제 제가 대화를 시작했는데, 한 잔 주세요. 일부러 이제 제가 아라고 했는데 그걸 알아듣더라고요. 아는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주문 중이라는 상태까지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네 맞아요 했더니 주문 완료하면서 이 주문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프로그램 조금 해보신 분들은 벌써 캐치하셨겠지만 이 스트럭처드 아웃풋을 가지고 파싱해서 주문을 넣을 수도 있고 메뉴 확인도 되고 다양한 연동이 가능해요. 심지어 얘는 영어로도 영어 알려준 적도 없는데 영어, 일본어, 뭐 50 몇 개 국어를 다 고객을 응대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죠. 이거 만약에 이런 실제 직원 대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튼 이거 정말 놀라웠어요. 제 프로그램 한 30년 했는데요. 가장 쇼킹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구조도를 이렇게 한번 그렸어요. 소프트웨어 1.0, 2.0, 3.0 이렇게 좀 나눠봤는데 이 안드레이 카파시가 소프트웨어 2.0이라는 키워드를 정의했어요. 데이터로 짜는 프로그램 이다. 그 결과는 그 모델 웨이트다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저는 이제 거기에 한 발 나가서 프롬프트로 짜는 프로그램은 소프트웨어 3.0이다 이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얘기한 건 중요하지 않고 아무튼 이런 소프트웨어 1.0, 2.0, 3.0이 만나서 아까 했던 AI 에이전트 같은 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기술의 민주화처럼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AI 에이전트라는 게 이미 쏟아지고 있고 올 말부터 내년 이거 AI 에이전트 시장이 될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이게 웹 쏟아지듯 앱 쏟아지듯 AI 에이전트가 쏟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AI 에이전트가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거를 좀 인터페이스적으로도 좀 분석을 해봤는데 우리가 컴퓨터에게 일을 시킬 때 최초에는 API 가지고 시켰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API로 일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키보드가 나오면서 CLI라는 이제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일을 시키고요. 그 다음 마우스가 나오면서 GUI를 통해서 일을 시켰죠. 이제는 LLM이 나오면서 NLI라는 내추럴 랭귀지 인터페이스 또는 이제 NUI라는 키워드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추럴 유저 인터페이스. 키워드가 뭐가 됐건 간에 말로 아까 스피치로 이런 식으로 일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PI적으로는 점점 쉬워지고 있고 점점 자율화되고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의 진화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그 오픈AI 샘 알트만이 최근에 블룸버그와 인터뷰 통해서 대화를 나누던 중에 오픈AI가 상상하는 AI 발전 단계 5단계를 얘기했는데요. 1단계는 챗봇, 2단계는 추론가, 3단계는 에이전트, 4단계는 혁신가, 5단계는 조직체인데 짧게 저도 이제 이해한 대로 말씀드리면은 1, 2단계야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챗 GPT 같은 그런 수준이겠고 지금 이제 에이전트가 막 시작되는 단계고요. 최근에 서치 GPT처럼 이제 웹 검색도 이렇게 붙여서 해주는 식으로 뭔가 도구를 가지고 말을 했을 때 실제 액션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는 다음 단계는 혁신가인데 지금까지는 말을 사람이 시켜서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가 자율적으로 알아서 어려운 문제를 정의하고 그거를 스스로 학습해서 해결해 나가는 그런 단계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런 애들이 모여서 한 조직을 이루고 보다 큰 문제 그리고 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AI 에이전트의 오거니제이션 단계로 발전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거는 뭐냐면은 사람은 협업을 하는데 뭐 덤바의 법칙이라고 있잖아요. 150명 정도까지 이제 협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연구가 있는데 이 AI는 지금 그게 무한대라는 게 이제 그게 무섭다. 뭐 이렇게도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AI 에이전트에 대한 좀 약간 일반적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이런 환경에서 우리는 이제 클라우드 바리스타에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친구가 있는데요. 이제 오랜만에 개발을 다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클라우드가 이렇게 좀 이제 한동안 안 하다 보니까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VM 하나 만드는데 뭐 이렇게 뭐 어렵냐, 뭐 저한테도 이제 얘기하고 뭐 어렵다 보니까 이제 막 불평이 커지죠. 야, 미국 가는데 뭐 비행기 조종배워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 그래서 AWS 자격증도 지금 공부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이런 차에 또 클라우드 바리스타에서도 AI 환경에 AI 이런 진화에 맞춰서 클라우드 바리스타에서도 AI 에이전트를 만들어 보자라는 또 제안도 주시고 해가지고 이런 문제와 기회에 맞게 감사하게도 제가 이제 요거를 좀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문제를 뭐 하나 정해 보면은 스타트업 A사는 클라우드의 서버를 구축해야 합니다. 하지만 팀원 대부분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한정된 예산과 일정으로 인해 새롭게 학습해서 진행하기에는 부담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아까 AI 에이전트에게 말만 하면 됩니다. 말만 하면 만들어줍니다. 이제 지금이야 이제 그 범위가 좀 적지만 앞으로 점점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하나 들었는데 예산은 월 50만 원 이내, CPU는 4코어 이상으로 하는 VM 세대를 한국, 유럽, 미국에 생성해줘. 이렇게 하면은 아까 보셨듯이 AI가 만들어져요. 근데 더 나아가서 앞으로는 클라우드 바리스타 AI 에이전트가 이런 것도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뭐 또 되게 신뢰성 있는 시나리오인데 예를 들면은 MySQL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줘. 예산은 월 20만 원으로 해주고 20만 원 이내로 해주고 자동 백업도 해줘. 뭐 이런 식으로 뭐 지난주까지 필요했던 미국 오브젝트 저장소 용량을 절반으로 줄여줘. 이번 달 예산을 절약할 방법을 추천해줘. 뭐 DB를 삭제해줘 이러면 이 작업은 위험합니다.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마치 이게 사람처럼 AI 에이전트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시나리오를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그럼 AI 에이전트가 무엇을 해줄 거냐, 어떤 가치를 줄 거냐, 그게 제일 중요하겠는데요. 그 세 가지를 이렇게 나눠보면은 편의성, 신속성, 안전성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asy, fast, safe라는 말도 이렇게 딱 떨어지죠.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를 제공해 줄 수가 있다.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게 그 GUI나 CLI로 만들려고 해도 뭐 VM 하나 만들려고 해도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이렇게 하니까 정말 편해요. 만들어 달라고 하면 그냥 딱 만들어 주니까. 그다음에 빠르게도 만들어 주고 또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제가 실수할 수도 있는데 얘가 알아가지고 안전하게 제가 원하는 걸 딱 만들어 주고 그런 것들이 실제 써보면서도 정말 이게 놀랍습니다. 이게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그 AI가 만든 거예요. 저는 AI한테 부탁을 잘한 것일 뿐이고. 아무튼 그래서 이게 이제 내부적으로 시스템 구조 및 처리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마술사가 이게 마술 상자를 열어 보여주는 기분이지만 별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처음에 그 만들 때 그 단계인데요. 이렇게 지금 한 둘, 셋, 넷, 5단계 정도 보는데 프롬프트 생성 단계가 처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처럼 요구사항을 얘기하면은 에이전트가 요구사항을 받아서 프롬프트를 이렇게 제너레이션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 받은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이제 그 LLM이랑 클라우드 바리스타에 그 요청을 해가지고 사용자 요구 분석과 프로그램 작성과 VM 선정 작업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VM이 이제 무엇을 만들지가 결정이 되면 클라우드 바리스타에게
그 MCI 이제 VM 생성을 요청하고 클라우드 바리스타가 VM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다음에 그 만들어진 VM에 실제 앱을 배포하고요. 사용자가 앱을 사용하는 이런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빠른 시간 안에 가능했던 거는 클라우드 바리스타라는 멀티 클라우드 그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빨리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AI랑 통합했을 때 클라우드 바리스타의 시너지가 엄청나게 일어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직감적으로 오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이렇게 많이 쓰는데 요즘 또 디자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저도 보면 디자인이라는 말이 쓰다 보니까 좀 더 와닿는 것 같긴 한데 아까 그 커피숍 바리스타 보셨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세계적 수준의 UX 전문가, 웹 앱 개발자, 클라우드 전문가, 그리고 자율 에이전트입니다. 당신의 임무는 사용자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웹앱 서비스 이렇게 해서 쭉 이제 역할을 주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인포 이런 건 이제 클라우드 바리스타가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클라우드 인포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예제를 넣어주면은 이게 잘합니다. 그래서 앱 예제 같은 거 넣어주고 아까 이제 사용자의 요구 사항도 이렇게 넣어주면서 이런 이제 비법 소스입니다. 그래서 이 비법 소스를 잘 해가지고 던지면은 앱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별게 없었어요. 네. 다음은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AI 에이전트의 비전은 첫 번째로 전문가 수준의 컨설팅, 엔지니어링, 오퍼레이션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바리스타를 활용해서 이제 클라우드 전문가를 이렇게 제공하는 거죠. 그다음에 MC 메타를 활용한 클라우드 자원 검색 및 자원 최적화 기능도 제공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환각 작용 같은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해야 될 게 많아요. 지금 한 거는 이제 시작이고 이게 정말 제대로 잘 쓰이게 하려면은 이런 또 지식 그래프 같은 걸 구축해 가지고 클라우드의 정보들을 또 축적을 시켜줘야 됩니다. 앞으로 사실은 할 게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율 처리 모드 같은 것도 알아서 하는 거가 있고 그 이제 클라이언트 실제 고객한테 물어보고 결정해야 되는 거 다양한 프로세스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가 AI 위험 관리인데요. 요즘 이제 AI 안전이 되게 이슈긴 한데 최근에는 AI 세이프티뿐만이 아니고 AI 시큐리티까지 엮어가지고 AI 리스크 관리라는 것으로 이제 진행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다 싶은 게 저희가 VM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얘가 VM을 한 100개를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사고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관리하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AI 윤리도 저희가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떤 거냐면은 VM 아무거나 하나 만들어줘 이렇게 했는데 이거 가만히 보니까 이 AI 에이전트가 AWS에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AWS에서 돈 먹은 것도 아니고 AI 에이전트가 계속 어떤 특정 서비스만 제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게 전 AI 윤리라는 게 좀 막연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와 이게 정말 필요한 거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러한 AI 에이전트들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할 거고 지금도 등장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AI 에이전트 이제 경제라고까지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저는 여기에 동의가 되는데요. 왜냐면은 AI 에이전트가 하나의 경제 주체로서 생산자이자 소비자로서 활동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저희가 데모를 보신 바와 같이 에이전트가 앱도 만들어주고 VM도 만들어주고 지금 사람이 하는 일을 일부분 대체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고객에게는 이지, 패스트, 세이프한 사용자 경험 가치를 제공했고요. 이렇게 사용자가 쉽다 보니까 VM을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CSP들은 매출 증대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에이전트로 인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런 에이전트 경제에서는 또 아까 그 블록체인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딱 와닿는 게 뭐냐면은 에이전트들끼리 거래를 해야 되는데 그 거래를 인터넷 뱅킹으로 할 건지 카드로 할 건지 아니면은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토큰으로 할 건지 그런 것들도 이렇게 정말 필요하겠다 이런 게 좀 느낌이 오더라고요. 아무튼 요 얘기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아무튼 저희는 이제 AI 에이전트 경제에 맞춰서 클라우드 바리스타에서는 클라우드 바리스타 AI 에이전트 개발 등 이런 것들을 좀 포괄해서 고객들에게는 쉽고 빠르고 안전한 경험을 제공하고 CSP 사업자들에게는 저희가 매출 증가를 가져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발표와 시연까지 감사드립니다. 잠깐만 계세요. 네. 혹시 질문 있을까요? 질문이 있으면 저희 마이크를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온라인으로 이게 제가 적절한 질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질문을 주셨으니까 제가 일단은 문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AI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될 건데 그런 네. 내용들을 신속하게 대응하고 하는 것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건지 방법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질문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질문은 조금 이렇게 상세한 질문은 아니긴 한데 지금 소개해 주셨던 클라우드 바리스타 AI 에이전트가 기존 AI 솔루션들이 많이 있을 건데 거기랑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네. 네, 첫 번째는 제가 어떻게 답변드려야 될지 조금 저기 하긴 한데, 이제 그냥 순수하게 그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코드 그 자체만으로는 같은 문제일 것 같아요. 뭐가 됐든 라이브러리가 업데이트 되거나 이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계속 대응을 하면서 최신화를 시키는 그 작업을 해야 될 텐데, 지금 질문하신 분의 요점은 그런 거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더 똑똑해지는 AI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하나 이런 문제도 있는데, 이게 점점 AI가 똑똑해지고 있고, 그런데 그 오리온이라고 지금 오픈 AI에서 이번 하반기에 나올 수도 있다고 이제 샘 알트만이 얘기를 하고, 현재 AI보다 성능이 100배 좋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무섭죠. 현재보다 이 100배가 좋아진대, 100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AI는 특정 기업들에게만 우선 제공될 거다. 그러니까 일반에는 공개가 안 될 거라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앞으로는 AI가 똑똑한 AI는 정말 고비용을 내고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그럼 AI 에이전트 저희가 부지런히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보다 100배 똑똑한 거를 어떤 특정 기업이 만들어서 서비스 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심지어 자기들이 이걸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AI 주권, 데이터 주권 이런 것들이랑 다 맞아 돌아가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 LLM 본체를 미국 말고는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게 사실은 제일 문제죠. 그래서 이거 오픈 AI가 이제 점점 폐쇄 AI로 되고 있는 게 사실 문제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런 것들은 좀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구글이 요즘 덤핑을 치더라고요. 네, 구글은 제미나이가 이제 좀 3분의 1 가격으로 좀 덤핑 치고 이런 게 해서 이런 어떤 시장의 원리로 인해 가지고 이게 폐쇄적인 것에서 오픈적인 거에 어떤 중간적인 단계들이 있을 거라고는 좀 보긴 하는데 그런 건 이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질문이 기존 AI 솔루션하고 비교해서 어떤 차별성이 있는 건지. 사실 여러분이 보셨겠지만 기존 AI 솔루션 이제 자율주행도 1단계, 2단계, 3단계, 5단계까지 있잖아요. 지금 클라우드 바리스타 AI 에이전트는 제가 볼 때는 4단계나 5단계 수준입니다. 근데 기존 것들은 아무리 잘 봐봐야 3단계, 2단계 이 정도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테슬라의 사이버캡, 운전대 떼고 악셀 떼고 브레이크 떼고 다 떼고 말로만 가는 거, 그 정도 수준의 AI를 오늘 저 같은 경우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적 여유가 좀 있으니까 질문이 온라인상에는 쏟아지고 있는 네. 상황인데, 네. 이게 아까 이제 AI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도 네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관련된 질문인 것 같은데, 데이터 보안이나 프라이버시 문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 상태는 아니긴 한데 이제 그 부분도 추후에 이제 개발을 될 때 고려해야 되는 사항인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보안, 안전 이런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사실 지금 이거는 되게 빠른 시기에 빠르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좀 소홀한 점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정말 체계적으로 중요하게 잘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네. 질문 드릴게요. 뭐 지금 현재는 초기 버전이기는 하지만 이제 질문이 클라우드 바리스타 AI 에이전트가 고객사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기능 제공이 가능하냐라는 질문이거든요. 당연히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고객에 좀 맞춰서 커스터마이징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혹시 플로우에서 예, 저기 질문이 있으시네요. 저기 마이크 좀 전달해 주세요. 인기 폭발이십니다. 아까 데모 보니까 제일 처음에 그 프로그램 만들어 달라 했을 때 5,000번 포트로 만드셨던데 그게 뭐 디폴트 값이 5,000인 건지 그것도 사실 궁금하고 지금 컨셉은 알겠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의 프로젝트도 되는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ELB 하단에 뭐 서버 10대 로드 밸런싱하고 DX 연결해서 데이터 센터에 있는 온프레미스 서버랑 DB는 그쪽에 구축하고 뭐 클라우드 프론트도 쓰고 뭐 이런 구축을 할 건데 그 네. 정도 수준까지 되는 건지 그냥 단순한 뭐 싼 스팟 찾아서 그냥 코드 단순한 웹페이지 정도 하나 띄우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네. 일단 이게 애플리케이션 개발이랑 그 이제 클라우드 환경 구축, 그러니까 클라우드 클라우드 바리스타를 이용한 멀티 클라우드 환경 구축이랑은 좀 별개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앱 개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쪽이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 뭐 GitHub 같은 데서도 GitHub 스파크라는 그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주도하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있는데, 거기 스파크라는 이제 마이크로 앱 개념 같은 게 나와요. 그래서 오늘 만든 그 정도 수준의 앱은 지금 AI가 이제 좀 만들 수가 있어요. 실제 돌아가게. 근데 그 이상이 되는 것들은 아직은 하려면은 좀 더 특화를 시켜야 되는 그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오리온 버전에 뭐 100배 좋은 게 나온다 그러면 근데 이게 성장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뭐 몇 년 안에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되게 저는 긍정주의자거든요. optimist라. 그래가지고 좋게 보고 있고요. 근데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는 더 쉽다고 생각합니다. 뭐 쉽다고 해서 바로 만들 수 있다가 아니고,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정형된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체계화되고 패턴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잘 저희가 그 러닝을 시켜주면은 그게 좀 상당히 더 가능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마이크 좀 사용해 주시겠습니까? AI가 개발되면 코딩을 사실 다 해주면 개발자들 대신에 네네. 개발자가 왜 필요할까요? 자기들 손을 자르는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또 말은 있어요. 그러니까 도태될 직업들 옛날에 자동 전화가 나오면서 교환수가 없어졌고 뭐 그런 컨셉은 이해가 되는데 AI가 가야 할 방향은 맞는 것 같은데 지금 AI 개발자들 자기도 손가락 자르는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네.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저도 맞습니다. 사실은 어드민인데 네네. 와 내 일자리 날려버리는 애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네. 쟤랑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저 왜 만들어라 생각이 들고 쟤 뭐야? 왜 내 일자리를 위협하지? 네. 이것도 그렇거든요, 사실은. 네, 맞습니다. 네. 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은 없습니다. 뭐 리더님 뭐 하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예. 이쪽에 마이크 좀 주시겠습니까? 이 마이크로 사용. 네. 네, 방금 그 질문 주신 내용들에서 살짝 좀 부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이크를 잡았고요. 일단 그 인프라 쪽하고 애플리케이션 쪽 요거는 이제 좀 구분해서 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고, 질문해 오시는 인프라 쪽에서는 얼마나 큰 규모가 어느 정도 규모까지 생성이 가능해요 이렇게 질의를 하신 걸로 좀 들었고요. 인프라 쪽에 생성 가능한 규모 수는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 바리스타를 통해 클라우드 바리스타 에이전트를 통해서 전 세계 200개의 리전에 각각의 리전의 VM 100개씩
해서 약 10,000개 정도의 VM을 지금 생성해줘라고 얘기하면 곧바로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아마도 한 하루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 그래서 인프라 쪽에 만들 수 있는 규모는 제약이 없다. 그래서 현재는 위험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애플리케이션 쪽에 보시게 되면 현재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했었던 그 컨퍼런스 등록 앱, 여기서 했던 추첨 앱 이런 것들은 저희가 또 애플리케이션 쪽에는 LLM이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런 앱을 보신 거고, 제가 이제 AI 에이전트의 향후 좀 가까운 미래에 쳐다보고 있는 거는 뭐냐면 비즈니스 쪽에 현실적으로 들어가 보면 저는 이 AI 에이전트, 클라우드 바리스타 AI 에이전트가 위쪽으로는 현재 사스, 현재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마켓플레이스랑 붙으면 바람직할 것 같고요. 하단에는 클라우드 바리스타를 통해서 전 세계 글로벌 리전들을 연계하는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랑 붙으면 좋습니다. 어떻게 쓸 거냐면 이 에이전트 쪽에 마켓플레이스에 있는 A 소프트웨어를 유럽에 있는 프랑스 리전에 설치해줘. 왜냐하면 거기는 기업에서 쓸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상용 애플리케이션이 있을 수도 있고요. 상당히 규모가 큰 애플리케이션도 있을 수 있지만 현재 비즈니스에서 쓰고 계신 애플리케이션이나 소프트웨어를 결국은 얘가 뿌릴 수 있어야 비즈니스에서 쓸 수 있을 거거든요. 아까 같은 등록앱 이런 거 쓰시지는 않을 거잖아요. 뭐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보면 결국에는 마켓플레이스와 밑에 멀티클라우드 인프라가 붙어서 제대로 상용, 기업에서 쓰실 수 있는 엔터프라이즈용으로 이제 나가는 게 큰 줄기일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LLM이 앞으로 어느 정도 속도로 어느 정도 기능을 가질 수 있을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굉장한 섹시 포인트 중에 하나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흥미로운 주제이다 보니 뭐 질문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뭐 시간 관계상 질문은 여기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질문에 응답을 해주신 박재영 대표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